시대가 어느 때인데 빨갱이 간첩이 있느냐는 좌파들의 항변. 하지만 공산주의가 완전 몰락한 이 시대에도 아직도 김일성을 장군님이라 극존칭하는 무리가 있으니 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지난 3월 기간제 교사 A씨가 중학교 3학년 과학 수업 시간에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군이 승리한 전투는 봉오동, 청산리 전투 외에도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전투가 교과서에 안 나오는 이유는 이를 주도한 게 김일성 장군님이기 때문이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교사 A씨가 주재시키려는 1937년 보천보 전투는 북한이 김일성의 항일 투쟁 죄업적으로 선전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학계에선 순사 5명이 지키던 작은 마을을 습격한 사건으로 전투라고 보기 어려우며 김일성이 지휘자였는지도 불분명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교사 A씨는 미국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고 싶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권력 욕심이 많았던 이승만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미국의 말에 혹해 서울로 귀국했다는 등 역사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신고를 받고 감사에 나섰고 교사 A씨는 신고 내용과 감사 결과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제는 정치 편향적 발언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 수위가 항상 솜방망이 처벌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지난 5월 보도자료를 내고 정치 편향 교육은 명백히 위법사항이라며 교육청의 솜방망이 조치는 정치 편향 교육을 방치, 주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는데요. 자유민주주의 단맛을 보면서 민족의 원흉 김일성을 추종하는 이런 무리들은 그냥 강제 북송시키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국정원은 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해 각각 박지원, 서훈전 국정원장을 고발했습니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취재진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찰청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용전자 기록 등 손상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훈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좀 더 상세히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0년 9월 정보당국은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구조해달라는 취지로 북한군에 구조 요청했다는 감청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계획된 월북보다 표류 쪽에 힘을 실어주는 첩보 내용입니다. 당시 국정원이 이같이 이대준 씨 월북 가능성과 배치되는 대목들을 보고서에서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박지원은 공용전자 기록을 손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해수부 공무원과 관련한 전자 기록에도 손을 댔다는 뜻입니다. 법조계에선 이대준 씨를 월북자로 몰아가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조직적으로 첩보를 취사 선택했는지 여부가 혐의 입증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공무원이 피살되던 날 문재인은 유엔에서 종전선언을 강조하는 녹화연설을 했었습니다. 서훈 전 원장은 2019년 11월 2일 납포한 귀순 어민에 대한 합동조사를 강제로 서둘러 종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합동신문이 사흘 만에 종료된 배경엔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조사를 최대한 빨리 끝내라는 취지의 서훈 전 원장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반 탈북자 합동신문에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입니다. 두 사건은 모두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경색된 남북 대화 재가동을 위해 문재인 좌익 정권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던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여권 관계자는 북한의 잔인성을 부각하거나 김정은 정권의 심기를 거스를 만한 요소들은 무조건 숨기고 보자는 정서가 팽배했다며 이 과정에서 당시 국정원이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국정원 측은 지난 6월부터 자체 조사단을 꾸려서 내부 조사한 끝에 고발 조치하기로 한 것이라며 국민에게 정보 왜곡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국정원 차원의 진상규명 의지가 반영됐다고 고발 이유를 부연했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첩보 무단 삭제 혐의로 고발당한 박지원은 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이 자신을 고발한 것에 대해 그러한 사실이 없다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지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개혁된 국정원을 존경하고 국정원 직원을 사랑하지만 이건 해도 너무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해도 너무한 일인지는 조사해보면 알리리니 박지원은 그냥 입 닥치고 조사받을 준비나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과연 박지원 주장대로 이건 해도 너무한 일일까요? 군 당국 역시 지난 2020년 9월 북한군의 고 이대준 씨 피살과 관련해 수집한 초기 기밀정보 일부를 군정보 유통망인 군사통합정보처리 체계에서 삭제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김줄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7일 군이 기밀정보 일부를 무단 삭제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 정보의 원본이 삭제된 것은 아니지만 군사정보통합체계에 탑재된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익명의 군 관계자 또한 원문을 삭제한 것은 아니지만 거기 군사통합정보처리 체계에 올라간 것을 삭제한 것은 맞는다고 인정했습니다. 합참은 국정원이 박지원을 첩보 삭제로 고발한 것과 군사통합정보처리 체계 정보 삭제와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도 해당 기관이 어떠한 조처를 했는지 알지 못한다며 답을 피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공무원 피격 사건뿐 아니라 북한 목선 삼척항 무단 진입 등 그간 군의 대처 소홀로 질타받았던 여러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군사통합정보처리 체계에 탑재한 기밀정보를 삭제한 것 아니냐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이런 의혹도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합참은 군사통합정보처리 체계 정보 삭제가 일반적인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기밀정보 삭제 조처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등 이유로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7일 국정원의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 고발과 관련 두 사건을 정부가 주목하는 이유는 반인권적, 반인륜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도 국정원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고 내용을 인지했다. 앞으로 검찰 수사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자진월북이라는 프레임을 국가가 씌우려 했다면 귀순 어민을 두고 귀순할 경우 우리 국민임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서 인권 침해를 했다면 중대한 국가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가 사건 발생 당시 문재인 좌익 정권이 이대준 씨의 생존 사실을 알고도 유족에게 이 사실을 숨겼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대준 씨를 살릴 수 있었음에도 문재인 좌익 정권이 유족에게 생존 사실을 알리지 않아 엉뚱한 곳을 수색했다는 것입니다. 또 진상조사 TF는 사건 당시 핵심 책임자로 서훈 안보실장, 서욱 국방부 장관, 서주석 안보실 제1차장을 지목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에게도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난달 21일부터 진행한 진상조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던 하태경 위원장에 따르면 유족은 이대준 씨의 실종 소식을 듣고 9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서해에서 선원들과 함께 2박 3일 동안 수색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좌익 정권은 9월 22일 오후 3시 30분쯤 이대준 씨가 북측 해역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들은 엉뚱한 곳을 수색했다는 것입니다. 하태경 위원장은 이어 정부는 저녁 6시 30분쯤 문재인에게 이대준 씨가 북측에 있다는 사실을 보고까지 하고도 유족에게는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태경 위원장은 그러면서 만약 정부가 이대준 씨가 북측 해역에서 생존한 채 발견됐다는 사실을 유족과 바로 공유했으면 이대준 씨는 살았다 고 할 수 있었다며 이게 우리 진상조사 TF의 결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한 문장으로 규정하면 한 개인에 대한 조직적인 인권 침해, 국가폭력의 사건이라고 규정한 하태경 위원장은 희생자 구조 노력 없이 죽음을 방치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조직적인 월북몰이가 있었으며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한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국민의힘 진상조사 TF는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들을 감사원과 수사기관에 넘길 계획입니다.
특히 하태병 위원장 이 사건의 핵심 책임자를 당시 사훈 안보실장, 서욱 국방부 장관, 서주석 안보실 제1차장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다만 유족 측이 이미 고발했기 때문에 유족 측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전주의 진상조사 TF위원은 유족 측에서는 서훈 전 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 3명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그의 사자명예훼손 혐의는 유족 의사를 확인한 후 추가 고발 조치를 진행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해수부 공무원 월북몰이는 종북공정이라며 문재인 전 정권을 비난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월북몰이의 본질은 권력에 의한 진실의 은폐다. 문재인 정부는 해수부 공무원의 생존 사실을 알고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사망을 확인한 후에는 35시간 동안 실종이라고 발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초 보고에서 추락이라는 표현은 월북으로 바뀌어갔다. 군경은 월북이라는 왜곡된 결론을 향해 내달렸다. 민주당 의원은 유가족을 만나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열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을 은폐한 권력의 속내는 무엇이냐고 물은 뒤 바로 북한에 대한 굴종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 심기를 살피면서 국가의 존엄과 책무마저 갖다 바친 조공 외교였다. 나아가 굴종적 태도로 사실까지 조작하는 종북공정까지 했던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